객체 클래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메소드의 종류는 크게 생성자, 소멸자, 접근자, 수정자 이렇게 나눠지고 되겠고요. 생성자를 좀 살펴보고 있었어요.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의 멤버들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소드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C++11부터는 초기화를 여기다가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선언과 동시에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안 됐는데 C++11부터는 초기화가 이렇게 선언과 동시에 멤버들을 초기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화하는 방법이 두 가지. 생성자에서 하는 방법, 명백하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고, 그러면 언제 하냐? 생성자는 인자를 받으니까 인자를 받아서 초기화해야 되는 것들은 생성자에서 하고, 인자를 받지 않고도 초기값을 아는 것들은 명백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객체지향에서 우리가 멤버들을 이렇게 모델링 할 때 상수일 수 있고 변수일 수 있고, 상수의 경우에는 모든 애들이 같은 값을 가지는 상수일 수 있고, 개별 객체들이 독특한 값을 가지는데 그것이 상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스태틱으로 구분이 될 것이고요. 변수들도 생성과 동시에 그 모든 애들이 똑같은 값을 초기화되는 멤버들이 있는 반면에 인자를 통해서 생성자에서 인자로 받아서 생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자 앞에 explicit을 쓸 수 있는데 explicit 쓰게 되면은 생성자를 이용한 임의의 그 타입 변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만약에 이런 생성자가 있다. 정수 하나를 받는 생성자. 그리고 void 뭐 함수인데 student s 수준 타입의 객체를 받는 게 있어요. 그러면 f100 이것도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왜? 100은 정수인데 정수 하나를 받아서 스튜던트를 생성하는 뭐가 있어요? 생성자가 있으니까 컴파일러는 요거는 스튜던트로 가야 되는데 정수를 스튜던트로 못 가죠. 그럼 뭘 찾아봐요? 생성자를 찾아봐요. 생성자를 찾아서 정수 하나를 그 스튜던트로 바꿔준 생성자가 있는지 보고 있으면 얘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explicit 쓰면 컴파일러가 정수 하나를 임의로 스튜던트로 안 바꿔줘요. 안 바꾸고 여러분들이 강제 타입 변환하지 않는 한 안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성자를 쓸 때 F100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이게 보통은 오류이겠죠. 근데 오류로 처리하지 않고 100을 인자값으로 해서 스튜던트 생성해가지고 넘겨주는데 그것이 오류의 어떤 큰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바 11 아니 C++11 이후부터는 explicit한 키워드를 써가지고 요거를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자에는 이제 기본 생성자와 복사 생성자라는 것이 있고, 기본 생성자는 그 인자를 하나도 안 받는 애들을 기본 생성자라 하고, 복사 생성자는 똑같은 종류의 타입을 받아서 생성하는 생성자를 말해요. 그래서 복제하는 거죠. 어떤 객체를 만들 때 요 옆에 있는 객체랑 똑같은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때 쓰는 것이 복사 생성자이고, 우리가 이런 함수가 있을 때 student p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쓰다가 fp 하면 이 p를 여기다 전달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해야 되는데 요 복사하는 과정에서 뭐가 불러져요?
복사 생성자가 자동으로 요때 호출이 됩니다. 복사 생성자가. 그러니까 내가 call by value로 객체를 전달할 때가 있어요. call by value. 이거는 지금 call by value로 객체를 전달하는 거죠. 주소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복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객체를 S를 생성해야 되는데 뭐랑 똑같은 애? 전달된 P랑 똑같은 애를 생성해야 돼요. 얘를 주소를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얘를 어떻게 만들어요? 복사 생성자를 갖고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복사 생성자를 안 만들면 복사 생성자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준 복사 생성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사 생성자 같은 거는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보고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익스플레 키워드 얘기했고 요거 있고 그리고 초기화 목록 어디 갔냐? 여기에 되어 있는 게 이게 초기화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땡땡하고 여기다가 entrance year equal entrance year라고 이렇게 코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땡땡하고 콤마 형태로 초기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기화 목록이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몸체에다가 코딩하는 것보다는 초기화 목록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효율적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더 효율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화 목록을 쓸 수 있고 초기화 목록을 쓰면 여기 보시면 이어가 있는데 여기에 오는 거는 멤버 변수밖에 못 와. 그렇죠? 그러니까 얘와 얘는 별도 우리가 뭐 구분 안 해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오는 거는 멤버 변수일 거고 여기에 오는 것들은 멤버 변수가 아니라 인자라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걸 썼는데 이어라 썼는데 뭐 특별히 구분 안 해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여기들은 요 멤버 변수를 나열하고 초기 값을 요 중괄호 안에다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저절로 된다. 그래서 초기화 목록 멤버 변수 초기 값 형태로 나열한다. 그런데 인자의 적절성에 대한 복잡한 검사는 여기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복잡한 코드는 저기다 넣기가 어려운데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죠. 이렇게 이어가 3이면 3 아니면 1 1학년 아니 3학년으로 초기화 돼야 되니까 학년은 그렇게 이제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생성자는 객체가 생성할 때만 사용되고 이렇게 중괄호 쓸 수도 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함수 호출 기호로 썼는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앨리스 카운트는 없죠. 그러면 뭐가 불러질까? 앨리스 카운트는 객체가 생성될 때 기본 생성자가 호출되는 거예요. 그 다음 줄은 정수값을 받았죠. 그럼 정수 하나 받는 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스튜던트는 요 정수 하나, 요거는 정수 2개 받는 게 호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멸자. 소멸자는 객체가 소멸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거예요. 객체가 언제 소멸될지는 그 어디서 어떻게 선언했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소멸자를 우리가 보통은 안 만들어요. 별로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동적 할당된 메모리가 만약 있으면은 그 동적 할당된 메모리를 소멸자에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유자 접근 권한을 프라이빗 지정하면 해당 객체를 스택에 생성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스택에 생성할 수 없도록 만든다. 그게 뭔 말일까? void F student
S 하면 이 S는 어디에 생겨요? F의 스택 공간에 생겨요. 그리고 얘는 언제 없어져? F가 종료되면 없어져요. 그런데 소멸자를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몬스터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성하냐? 동적 할당에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동적 할당에서만 생성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만 두세요. 뭐 저거 쓸 일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적 할당에서만 쓰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도 나중에 딜리트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딜리트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딜리트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놓을 수 있고 그냥 딜리트 몬스터 해도 돼요. 안 되나? 동적 생성하면 딜리트는 직접 홀출할 수 없어서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요거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인테저 어레이 리스트라는 걸 만들어 보는데, 인테저 어레이 리스트. 보통은 우리가, 배열이 필요하면 그냥 배열 쓰죠. int, n, ship 뭐 이렇게 해서 배열을 써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쓰는 게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C++에서는 뭐 vector, int, n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써요. 벡터가 배열 대신에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화 되어 있는 클래스예요. 근데 요 예제에서는 벡터랑 비슷한 것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얘를 왜 만들어 보냐? 복사 생성자의 중요성, 소멸자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로 경험해 볼 수 있게끔 해보려고 그래요. 그럼 같이 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보통 자료구조 시간에 이런 거 할 텐데, 따라 하세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C++ 14 그리고 하게끔. 그래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주세요. 만드셨어요? 지금 오늘 조교가 뭐 딴 일이 있어서 못 들어오니까 제가 좀 이따가 필요한 사람은 가서 받을 텐데 조금 진행하고 봐드릴게요. 자, 프로젝트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클래스를 만들게요. 클래스. 여기 보면 클래스 만드는 게 있죠. 자바에. 자바래. C++에. 예, 여기 클래스. 그래서 integer array lis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헤더 파일하고 cpp를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만들라고 하겠습니다. 피니쉬가 안 돼 있나? 네임스페이스 필요 없고 피니쉬 누르면
integer array list, virtual integer array list, 소멸자. 기본 생성자와 소멸자가 선언이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뭐죠? 그 구현은 CPP 파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멤버까지만 선언해 놓고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좀 봐드릴게요. 자, 멤버는 3개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래서 max capacity, 최대 용량은 10이다. 상수예요. 최대 10의 용량은. 안 바뀌는 상수. 그래서 10으로 정해 놓으려고 그러고, 리스트는 동적 생성을 해서 만들려고 그래요. 동적 배열로. 왜 동적 배열로 만드냐? 뭐 동적 배열로 안 만들어도 되는데, 뭐 우리가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용량을 늘리고 싶다. 그러면 동적 배열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 확장을 고려해서 우선 동적 배열을 하는데, 여기서는 최초로는 이제 10개 공간을 확보하겠고, 사이즈는 현재는 그 배열에 어떤 값도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사이즈는 0으로 초기화 해 놓겠습니다. 잘 안 되시는 분, 뭐 손 들어. 글씨? 오케이. 됐죠. 여기서 다 초기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생성자에서 할 일이 없어서 이퀄로 디폴트로 해놓고 CPP 파일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CPP 파일에 있는 부분에 가서는. 잘 돼요? 안 되시면 손 들면 제가 봐드릴게요. 잘 되죠? 이 소멸자에서는 그럼 뭘 해야 될까? 소멸자에서. 우리가 동적 할당했으니까 다 쓰고 나서는 반납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반납하는 일을 해야 돼요. 동적 할당된 거를 반납할 때 동적 배열 같은 경우에는 딜리트하고 여기다가 요 기호를 넣어줘요. 지금 배열을 확보했잖아요. 그러니까 배열을 반납하려면 그 배열 전체를 다 반납해야 되니까 저거를 이렇게
다시 백해서. 자, 보통 우리가 자료 구조를 만들면 자료 구조에 이제 추가하는 메소드가 뭐뭐 있냐면 add, remove, get, 뭐 contain 이런 것들을 만들게 돼요. 추가하는 거, 제거하는 거, 가지고 오는 거, 보는 거, 있냐 없냐 이런 거 하는 거하고 또 상태, is empty, is full 이런 것들을 만들게 돼요. 그럼 차례로 contains, replace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게요.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is empty는 뭐 갖고 하면 될까요? 뭐 갖고 따져오면 될까요? 뭐 갖고? 어떤 변수 갖고 따져오면 돼요? 멤버 변수. 사이즈 갖고 하면 되겠죠? 헤더 파일에 직접 구현하면은 inline으로 보통 간주해줘요. inline은 함수가 호출되는 게 아니라 그 위치를 바꿔치기 하는 걸로 하고 그거의 판단은 컴파일러가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는 여기다가 구현하겠습니다. isFull은 사이즈랑 뭐를 비교하면 될까요? 맥스 캐패시티랑 같으면 더 이상 데이터를 추가할 수 없겠죠. 그래서 is empty, is full 반환한 값은 불 타입, true 아닌 false.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리언, 불 타입을 반환하는 함수들을 predicate 함수라고 그래요. predicate function 영어로는 우리말로 뭐 수화 함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함수들은 앞에 is를 많이 붙여요. 변수들도 그렇고 is를 많이 붙여요. 그래서 is full, is empty. empty니 아니니 뭐 이런 거예요. 우선 add와 get부터 만들어 볼게요. add, get. 한 가지 여기다가 위에다가 하나만 get size라는 것도 하나 만듭시다. 현재 크기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고요. 그 다음에 add와 get까지를 만들어 보고 테스트를 한번 돌려볼게요. add, get. 이 add와 get은 약간 복잡할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직접 구현하지 않고 CPP 파일에다가 구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갖고 와서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하면 이 add와 get이 어떤 클래스에 소속된 함수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앞에 뭘 붙여야 돼요? 이름 앞에 클래스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CPP 파일에다가 내가 메소드를 구현하고 싶으면은 요 이름 앞에 뭘 붙여요? 클래스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요 get이라는 이름은 어디에 있는 이름이에요? integer array list라고 하는 클래스에 포함된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add. add는 어디다 추가하면 될까요? 배열에서. 배열이 이렇게 있어요. 배열은 항상 데이터를 추가할 때 어디다 추가해요? 맨 앞에 아니면 맨 뒤에? 맨 뒤에다 추가를 해요. 왜? 앞에다가 또 여기다 추가하려면 1, 0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뒤에다가 추가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뒤에다 추가한다. 그런데 항상 추가할 수 있어요? 언제 추가 못하죠? 꽉 차 있을 때는 추가 못하죠? is full이면 예외 처리를 할게요. 예외 처리 아직 안 배웠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잠깐. 그쵸. 빠졌어. throw runtime error. throw도 예외를 이제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함수가 종료되는 조건은 뭐뭐가 있었어요? 함수가 종료되는 조건. return문 만나면 함수 종료되죠. 그리고 문장을 실행하다가 더 이상 실행할 게 없어도 함수는 종료돼요. 또 하나 이제 종료되는 건 throw문 만나면 종료돼요. throw는 예외를 발생시켜요. 예외가 발생되면은 그 함수는 그 위치에서 종료가 됩니다. 예외가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isful 이런 예외는 어때요? 방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호출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왜? 현재 상태를 자기가 검사해보고 추가해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예외도 나중에 예외 때 설명드리겠지만 검사할 수 있는 예외인지 아닌지도 봐야 돼요. 이제 풀이 아니다. 여기는 풀이 아닌 경우죠. if문 아래는 그쵸? 그러면 풀이 아닌 경우에는 어디다가 넣어요? 리스트에? 한 문장에 작성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두 줄로 썼어요. 사이즈 플러스 여기다 해도 되죠. 그렇죠? 근데 두 줄로 했어요. 그래서 n에다가 사이즈가 제일 먼저는 0에 들어가죠. 지금 사이즈가 1이면은 1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새긴 위치에는. 그렇죠? 그리고 사이즈를 늘려주시면 돼요. get은 색인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색인. 그렇죠? 그러면 모든 색인이 지금 다 쓸 수 있어요? 아니죠. 색인이 0보다 커야 되고 뭐보다는 작아야 돼요? 사이즈보다는 작아야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내가 만든 리스트에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고 추가하던 데이터를 뭘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어요? 색인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가 있죠. 이 경우에는 런타임 에러 말고 좀 다른 예외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아직 예외를 제대로 안 배웠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기까지 이제 했으면 저 CP 2018 프로젝트 이름하고 똑같은 CPP 파일에 가서 메인에서 인티저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고 몇 개 추가하고 추가된 것들을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에 뭘 넣어야 되죠? include integer array list. 531 찍혔습니다. 다 하고 계세요?
자, 아직 되게 초보적인 소수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강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겠지만, 자,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하잖아요. 그럼 클래스를 정의하면 클래스를 이제 헤더 파일에 이렇게 정의를 해요. 헤더 파일에. 근데 이제 클래스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멤버 변수랑 메소드가 들어가죠.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멤버 변수들, 그리고 객체의 행위들을 나타내는 메소드들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다가 선언과 동시에 정의까지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선언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것들은 선언만 해놓고 정의는 별도 파일에 가서 해요. 그러면 H 파일하고 CPP 파일이 클래스 하나 만들 때 두 개가 생겨요. 두 개가. 그러니까 아까 이클립스에서 new 어딨어? 클래스 아니면 여기다가 요 프로젝트에서 하면 new 클래스 하면 여기에 이름을 치면 헤더 파일에 .h 클래스 소스 파일에 .cpp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헤더 파일은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면 여기에 헤더 파일 이름은 뭐가 돼? A.h가 되겠고 소스 파일은 A.cpp가 돼요. 그쵸? 거의 다 이해되죠? 그러면 얘를 finish 누르면 A.h라는 헤더 파일은 이렇게 생기게 돼요. 요 if not define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요 늘 들어가야 돼요. 거기 보면 이제 아까 클래스 할 때 요 위에 보면 네임스페이스라고 있는 건 있는데 요건 우리 기능 안 쓸 거예요. 이 수업에서는. 그러니까 요거는 쓰지 마세요. 아까 누가 쓴 거 같았는데 쓰지 마시고 여기다 클래스 이름 주고 여기다 헤더 소스 파일 이러면 여기다 주면 여기에 생겨요.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어떻게 만든다?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클래스 이름은. 클래스 이름 대문자 시작해서 낙타 케이스를 쓰고 변수들은 소문자 시작하고 낙타 케이스 쓰고 메소드도 소문자 시작해서 낙타 케이스 써요. 그걸 안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보니까 그 헤더 파일도 다 대문자로 돼 있는 사람이 있고 뭐 그래요. 그건 여기다가 다 대문자를 넣은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것부터 이제는 관례대로 잘 따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 파일 이름이 뭐야? 대문자 A.h죠. 근데 CPP 파일을 가면은 여기에 include A.h로 돼 있죠. 내가 요 A를 소문자 A로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파일명이 안 돼요. 파일명도 정확하게 대소문자가 일치돼야 되죠. 일치 안 되면 안 돼요. 대소문자. 그래서 파일명도 대소문자 일치해야 되는데 그걸 일치시키기 전에 여러분들 뭐부터 해야 되냐면 관례를 따라야 되는.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고 변수 이름들은 소문자, 함수 이름도 소문자. 낙타 케이스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코딩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안 해도 돼. 간단한 거는 그냥 헤더 파일에 그냥 아까 get size, is full, 또 뭐죠? is empty 이런 거는 그냥 헤더 파일에다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핵심적인 거, 복잡한 거 이런 것들도 여기다 해도 돼. 근데 옛날부터 관례적으로는 여기다 안 하고 CPP 파일에다 하는 거예요. CPP. 그래서 CPP 파일에다 하는데 거기다가는 요렇게 int get 정의하려고 그러는데 이 get이 요 클래스 것이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요 앞에다가 뭘 붙여요? 클래스 이름 붙이죠. 이 이름도 정확하게 스펠링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칠라 그러지 말고 카트 페이스트 하세요. 카피해서 페이스트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뭐 만들라 int remove int index 인덱스 위치에 있는 거를 제거하려는 함수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선언이 했으면 요 선언된 거를 복사해서 요 위에다 넣을게요. 보이 좋게 넣고 여기다가 이제 몸체를 넣으면 함수 정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뭐가 빠졌어? 이제 클래스 이름을 앞에 넣어야 되죠. 그러면 기존에 갖다 놓은 게 있으면 갖다 놓고 없으면 여기서 얘를 복사해서 넣고 땡땡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지금도 스펠링 틀려가지고 제대로 안 되신 분이 꽤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이제 2학년에서는 스펠링 오류에 의한 문법 오류는 교수나 조교가 안 봐줘도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잘 안 되신 것 같고요. 요거는 좀 이따 하고. 어디가 있지? 엑스포트 한 게. 잠깐만. 왜 안 됐지? 말썽이야, 이거.